안녕하세요. 시문아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이 된 조카들과 함께 태국을 여행을 했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물어봤더니 바로 이 오토바이 타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두 번, 세 번 정도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이 지나 다시 태국을 갔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오토바이를 다시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미리 예약을 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해맑은 미소로 옷을 입으러 가는데 사실 나중에 아주 많이 후회한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일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옷을 입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이번 이 크러치 수업은 1박 2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론 수업과 함께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 크러치 수업이 아니라 그냥 오토바이에 그냥 타는 기술을 좀 더 익혀야 됐었던 거 아닌가라고 좀 후회가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아이들은 실망도 좀 빨랐지만 다시 일어서는 힘도 어른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어릴 적 추억만으로 다시 오토바이를 경험하는 것을 원했었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것이었지만 사실 그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컸을 때의 경험과 같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 잊어버렸던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리고 지금 작은 오토바이에서 큰 오토바이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오토바이로 배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본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억하고 다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토바이 타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부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그냥 내가 잘 영어를 몰라도 그냥 수업에 그냥 재밌게 그냥 따라갔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커서 다시 영어를 접할 때에는 본인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고 그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지금 막 아침에 옷을 다 입고 오토바이를 타러 갈 그 기분에 들떠 있었지만 진짜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진짜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고 이론 설명 듣던 거를 제가 아이들이 이해 못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타기 전에 설명을 들으러 갈 텐데 거기서부터 차이점이 많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 기억으로 다시 새로운 거를 할 때 옛날 추억으로 그 다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거나 아니면 그 즐거웠던 그 경험을 다시 되돌리는데 그 노력 없이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특히나 이 크러치 부분에서 크러치를 얼마나 부드럽게 천천히 떼면서 다시 엑셀을 이렇게 밟느냐, 기어를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다가왔는데, 아이들이 지금 이 해맑은 얼굴에서 30분 지나지 않아 아주 표정이 많이 바뀝니다. 사실 저도 그 모습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욕심을 내서 크러치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꾸느냐. 그래서 옆에 지금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분은 도저히 반나절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 크러치로 할 수가 없겠다. 프리 크러치 코스에서 그냥 오토로 오토바이 타는 걸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틀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선택이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도 되게 그랬고 그냥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크러치를 분명히 어렸을 때도 탔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탔다라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좀 더 포기하지 않고 새로 이제 성인이 다 되어갈 고등학교 때 새로 익혔으면 하는 모습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설명하는 걸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The left foot is the shifter. Stand up and look. This is shifter. Shifter.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태국의 발음은 조금 듣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태국 분이 하는 영어에 익숙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지금 그 인스트럭처가 설명하는 걸 들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이론 수업에 대해서 뭐 이제 오래 걸린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걸 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 부분에서야 그렇게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 전반적인 이해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회오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스트럭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요. 뒤에 이제 많은 회원분들 오늘 이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프리크러치와 크러치 두 팀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퍼스 가서 여기 지금 이 모습에서 이 두 팀입니다. 저희는 프리크러치고 다른 팀에서는 그냥 오토바이 스키를 배우시는 그 팀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수업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오토로 운전을 하셨고 우리 아이들은 프리크러치 그러니까 수동 오토바이를 운전을 해서 배우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게 설명에 대해서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론을 그 오토바이 타는 거에 대해서 이론을 들었을 때 이론을 실제로 하는 거에 그 연결이 안 돼서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잠시 이분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오토바이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태국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저희 조카들을 데리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장 가졌던 행복들이 아이들이 추억하기에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었으나 다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그 추억이 그 예전에 내가 배웠던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그냥 바로 기억나지도 않았고 그때 그 행복이 똑같이 고등학교 때도 그 행복이 적용될 거라고 조금 착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날씨 더운 것도 어렸을 때는 그 방해 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니지만 두 번째 어려웠던 점이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좀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그 외부적인 다른 요소들이 행복한 어떤 그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가감시키는 부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에서는 마냥 즐거웠던 오토바이 타는 것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되어 적응해본 지금 현실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바로 포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냥 그만두면 안 되냐. 이거 꼭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도 그렇지만 경험해서 애들이 해봤던 거를 이렇게 좀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성인이 돼서 크러치 수업을 들어봤고 이 크러치가 오토바이 수동으로 타는 거잖아요. 수동으로 기아를 바꾸면서 타는 것도 저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해봤다고 다 쉬운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봤고 저도 성인이 돼봤을 때 영어가 안 돼도 그냥 충분히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을 제가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보지 않겠니? 너희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좀 설득하는 시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8시 반에 그거 도착해서 밀어야지. 다리. 9시 뭐 그 레슨비를 내고 아이들 이론 수업으로 한 2-30분 정도 듣고요. 다시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서 다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론 듣고 다시 이론 듣고 다시 해보고 다시 설명 듣고 다시 해보는 거를 계속 오전에 반복을 했고, 이 오전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자꾸 크러치를 놓는, 왼손 크러치를 잡아서 놓는 이 시간 타이밍과 저기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붕 달려 나갈 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손을 빨리 떼어버린다든지 했을 때 자꾸 시동을 꺼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두 번째 거를 하고 났더니 다시 첫 번째 게 문제입니다. 시동이 안 걸려요. 3명 다 안 걸려요. 이해가 안 자. 나오는데 예, 그러면 모니터 is not coming out.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멈추느냐를 다 배우고 왔는데 자, 지금 3명 다 오케이. 지금 오케이.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면 Yes. 시동 거는 건 그 앞에 했거든요. And 자, 뒤에 거 다 가르치고 저거 놨더니 첫 번째 시동 키는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는 있지 않지만 이 3명에 다가가서 다 확인시킵니다. N 기어 중립으로 되어 있느냐? 다 중립으로 되어 있다. 왼손 크러치 잡았느냐? 예, 잡았다. 자, 그러면 자, 키를 돌리자. 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어떻게 하는지 이 알았어요. 경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얘를 거는 올립니다.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올려요. 천천히 올려요. 우리가 해가지고 4까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몰랐고, 기어를 클러치 누르고 기어를 새로 이따로 배우려고 바꿔요. 하자니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잘 되지 않아서 오케이. 실망하고 내가 하고 하는 거 싶지 않은 기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을 어떻게 좀 마음을 끌어올리고 어떻게 다시 계속 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냥 단순히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힘들었던 점에서 좀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동이 자꾸 꺼지는 게 힘들어요. 시동 잡고 꺼지는 거. 네. 날씨가 덥고 그리고 이제 기어를 바꾸던 거다 보니까 이제 시작할 때 약간 멈추는 게 많았어요. 이제 클러치를 빨리 놔가지고 오토바이가 멈추는 현상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게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자,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휴가를 온 거였기 때문에 이 태국 생활에 대한 그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즐거웠던 그런 것들을 이 오토바이 레슨을 보면서 좀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태국 생활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